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관세 폭탄을 맞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전 산업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이 상호관세 발표 시간이 나왔나요? 네, 아직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밤이나 2일의 세부 사항을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이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는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안을 들여다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미 투자자 지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긴장되는 내용들이 담겼군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인데요. 올해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제출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는데 한국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조치와 구글과 넷플릭스 등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또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가 미국 업계의 우선순위 과제라고 강조했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절충교역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 1분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2% 줄었습니다. 우리 수출을 이끄는 자동차에도 모레면 관세가 25%나 부과돼서 올해 전망은 흐린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현지 판매 가격 인상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최주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법인 CEO는 현지 딜러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4월 2일 이후 차량 판매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제철소를 짓기로 하는 등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섰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만드는 연 70만 대는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완성차로 나가는 차에 대한 가격이 인상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 미국 수출 2위 차종인 아반떼는 지난 2021년 미국 생산 물량을 일부 국내로 옮겨왔고 현재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16만 5,700대 중 11만 대가 미국에서 팔린 팰리세이드도 전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아반떼의 미국 판매가는 한화로 3,200만 원에서 4,200만 원 선인데 미국 시장 내 경쟁 차종인 도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 모델과 경쟁하지 않는 차종의 경우 실제 관세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되는 차들이 기존의 가격 경쟁력이 좀 있었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가격 탄력성만큼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거지 심각하게 수요가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업체들이 다들 이제 비슷한 처지이고 현대차 미국 법인은 수익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자동차와 함께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 재협상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조금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반도체 기업들도 줄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한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돌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2분기 10조 원이던 영업이익이 반년 만에 6조 원대로 주저앉았는데 이번 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글로벌 수요 악화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부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비메모리 사업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SK 하이닉스와 달리 아직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마저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나은 협상을 통해 이득을 가져다 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쟁에서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받기로 한 걸 못 받는 건 추가적으로 지출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에도 최소 25%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호 관세까지 현실이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고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라는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를 채우기 위해서 수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고 한종희 부회장 후임에 누가 선임됐나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DX 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는데요. 노 직무대행은 기존 MX 사업부장 직책과 함께 한 부회장이 맡았던 품질혁신위원장도 겸임하게 됩니다. 노 직무대행은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주도하면서 갤럭시 신화를 일군 스마트폰 전문가로 꼽힙니다. AI 스마트폰을 적시에 출시해서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공로 등을 인정받아 지난달 19일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무선 사업부에서만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MX 사업부를 이끌고 있고 2022년부터는 디자인 경영센터장도 겸임했습니다. 네, 이 노 직무대행은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정식 선임이 아닌 이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이유는 뭔가요? 네, 삼성전자는 직무대행을 맡겨서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식 인사의 경우 대표이사로 직급이 바뀌는 등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직무대행 보직 인사를 통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등을 열고 추후 관련 의사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인사로 최원준 사장은 신설된 MX 사업부 최고운영 책임자를 겸임하게 되고요. 영업 마케팅 전문가인 김철기 부사장은 한 부회장이 겸임했던 생활가전 사업부장을 맡아 사업 혁신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